수업 마치고 마침 우리 반 수업이어서 수업 마치고 선생님 바쁘니까 니네들이 알아서 하고 가라는 제가 지금 3학년 맡았거든요. 3학년들이 알아서 하고 간다는 건 좀 그냥 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요럴 때를 대비해서 착한 아이들 몇몇 학기 초에 이렇게 탐색해줄 필요가 있어요. 유사시에 대비해서 그 빈틈을 메워주려고요. 그래서 그 애들한테 내가 너네들만 믿고 산다 뒷말을 좀 해달라고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사실 이런 연수가 제일 어려워요. 아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제가 5년 전에 여기 근무했었잖아요. 여기 있다가 이제 신서를 가고 신도 5년 차가 됐는데 보시는 교감 선생님도 그때 학생부장님으로 계셨었고 그래서 이렇게 아는 식구를 모시고 하는 연수가 제일 어렵습니다. 집에서도 여기 선생님도 계시지만 어머니 아버지로서 집에서 뭔가를 하면 뭔가 면이 서로 설득력 있고 좀 먹혀야 되는데 서로 잘 아는 처지라 안 먹히잖아요.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신월은 지금 몇 학급이죠? 36학급이요. 신설은 잘 알다시피 학교가 굉장히 크죠.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1,800명인데 학생이 많다니까 뭐 목동적인 특성이 있다고 하지만 여러 사안이 빈발하는 학생 그 사안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요. 선생님들이 무지무지 힘들어하십니다. 여기 선생님들은 평안하신가요? 평안하지 않죠. 담임 선생님들이신가요, 다? 담임 안 쉬는 선생님들이요. 못 받으셨네요. 담임을 안 맡은 애들이 엄청 예뻐 보이잖아요. 수업도 매끈매끈 기름칠하는 것처럼 잘 돌아가고 이게 선생님들한테 주어진 여유의 힘인 것 같아요. 애들하고 막 머리 대고 막 이렇게 막 너무 가까이 있으면 길이 안 보여요. 한 발짝만 떨어져 있으면 이게 좀 객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힘과 여유가 생기는데 그게 안 생기니까 가끔 선생님들이 막 해서는 안 될 실수까지도 내가 왜 이랬지 않은 실수가 애들과 너무 가까워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래서 선생님들 방학이 꼭 있어야 돼요. 긴 기간. 지금 너무 짧아요. 한 달 안 되죠. 3월. 저는 계속 여기서부터 담임이 시작돼갖고 신서에서 담임까지 해서 지금 8년째 담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이 한 번입니다. 올해는 어찌 한번 좀 한 발짝 물러나서 좀 충전을 해서 다른 학교를 가볼까 하고 물론 설립을 했었는데 업무 경감 체계에 의해서 이렇게 시월을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담임을 맡은 선생님들은 담임 업무에만 충실하고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은 이제 업무에 충실해서 담임 맡은 선생님은 학생 지도와 교과 지도에만 충실할 수 있게 개념을 구현하는데 신서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 수가 많으니까 선생님들 여분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지금 1, 2, 3학년 맡은 선생님들은 아주 최소한의 일만 하면서 담임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비담임 선생님들이 일을 굉장히 많이 맡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게 행정 업무이 되게 서툴러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또 올해 담임을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3학년을 맡았는데요. 그 해버리를 한다고 그러죠. 여기 3학년은 좀 어떤가요? 이쁜가요? 이렇게는 올해 3학년이 제일 이쁘다고 평판이 나있는데 그래도 요즘 아이들 그 개념 지수가 워낙 떨어져 있어서 신인류의 출현이잖아요. 사람을 셋으로 구분하면 남자와 여자와 중2로 구분한다고 그러는데 중2는 대책이 안 쓰잖아요. 근데 뭐 단순히 중2 한 명만 이렇게 부정짓는 게 아니라 중학생 전체가 IF 시기를 전후해서 태어난 아이들의 전반을 아우르는 말 같아요. 집에 개조심이 아니라 중2 있으면 이렇게 써붙인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학자가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충분한 보살핌과 격려와 지지 없이 자란 아이들이어서 심정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라 이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와 맞닥뜨리면서 벌이는 문제가 이제 작금의 문제라고 한치의 여유도 없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양보하는 아이는 찌질이 취급받고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다고 이건
어디 학교든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저희 학교 3학년들 이제 사안이 하나 터져서 굉장히 뭐 별거 아닌 걸로 넘어가고 이렇게 선생님들하고 결합해서 잘 수습되는 부분의 문제인데 2학년 때부터 이렇게 당해왔던 일종의 따돌림, 뭐 소외, 이런 학부모와 학생이 굉장히 민감하게 사안을 받아들이면서 담임선생님 뒤로 빠져있으라 이러면서 담임선생님은 어쨌든 그래도 스마트폰으로 올리는 걸 뭐라고 하죠? 그게 제일 문제더라고요. 아니요, 그거에도 하나가 이제 누가 올리고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누가 댓글을 달고 댓글 단 거에서 뭐라고 그러고 뭐 이러면서 그냥 댓글이 미친 듯이 달리면서 이제 그게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 엄마는 어떤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들이 이제 다 모여서 협의하고 조정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이 사안으로부터 사안이 어찌 처리되든 잘 적응할 수 있게 할까. 그러니까 3학년 전체 애들 다 연루된 거예요. 하나씩 다 거드니까 1학년 다 같은 반이어서. 근데 그 학생과 부모님은 이거는 아마 학교 담임선생님이 뭔가 좀 명징하게 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안 경과 보고서 형식으로 뭔가를 받았어요. 그걸 2번 쓰게 했는데 2번 쓰게 한 게 사안을 이렇게 축소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담임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이제 학교에서 아주 빈발하는데 거기에 약간 이제 그 학생과 담임선생님 코드가 잘 안 맞았던 거예요. 담임선생님 나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는 자기에게 저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굉장히 뭔가 편견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그런 증거들만 포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포착된 증거를 엄마에게 전달하고 엄마는 이제 1학년 때 누적된 피해의식 굉장히 민감히 반응하고 쉽게 풀리는데도 그래서 안 풀리더라고요. 그럼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인데 4시간까지 하겠는데 선생님들도 부릴 것 같아서 최대한 일찍 끝내보겠는데 제가 보통 이렇게 제가 학급운영 빛가리는 학급운영이라는 책을 썼어요. 3권짜리인데 그것 때문에 여기저기 많이 붙잡혀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 연수를 하다 보면 한 3시간 되더라고요. 한 2시간 제가 쓰고 1시간 선생님들에게 마이크를 넘기면 선생님들이 연수를 들어갔다가 막 울분을 토하느냐고 선생님들 연수 듣는 것보다 맺힌 거 풀어내는 게 훨씬 더 급한 문제더라고요. 3시간쯤 하는 그 연수가 아닌데 최대한 빨리 이렇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사안과 관련지어서 과연 담임이 누구인가, 담임이 뭘 해야 되는 사람인가에 대한 정리예요. 저도 이제 중간에 잠깐 나가 있긴 했었지만 담임만 거의 20년 넘게 했던 건데 담임은 할수록 어려워요. 그죠? 저는 가르치는 일이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남들은 뭐 선생님들 뭐 얼마나 시간이 편하냐, 4시간이 끝나지, 방학도 딱딱 주어지지, 주 5일째지, 뭐 애들이 다 하늘처럼 우러러보지 막 이렇게 속물을 소리하는데 진짜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애들은 계속 하나가 바뀌고 애들은 상황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고 그래서 똑같은 자료를 투입을 하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적이 없잖아요. 이 아이들은 또 하나하나가 다 다르고 그래서 투입된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뭔가가 나오는 그 결과를 아주 초조하게 기다리고 그걸 따라서 그 1년 동안 것도 추진해가고 계속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거의 예술인의 경지여서 예술인이 얼마나 피가 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담임으로서 애들 앞에 어떤 입장을 갖고 설 것인가에 대한 정리를 하고 담임 선생님이 조금 신경 써야 될 지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거 정리해봤더니 한 6개쯤 되더라고요. 이렇게 빠르게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시간을 혹시 뭐 저보다 여기 경력 많은 선생님도 계시고 좀 제가 강한 소리를 하더라도 양해하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잘 못해요. 파워포인트를. 근데 이것 때문에 제가 그저께 배워서 어제 만들었어요. 소리 좀 넣었어요. 담임은 누구냐고 했는데 혹시 좋으실까봐. 바닥이 몇 개 안 되니까 저는 관계라는 말에 주목을 합니다. 애들이 맺는 관계를 잘
잘 맺을 수 있게 돕는 사람이라는 정의를 가지고 애들을 대해요. 사실 담임 선생님과 애들 사이가 이렇게 잘 풀어준다고 애들이 잘 풀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럼 뭐 미술이나 기술 교과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시간 정도밖에 안 하고 아침 저녁 정도로 들어가는 건데 애들 잘 알기 힘들거든요. 담임 선생님 암만 애들을 막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치더라도 애들 교실에 와서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는 담임 선생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들이 맺고 있는 관계에 의해서 이제 행복이 결정되는데 애들이 맺고 있는 가장 큰 관계의 마음은 애들과 애들인 거죠. 앉아있는데 뒤에 놈이 계속 막 쉬는 시간마다 차고 점심시간에 물 먹으려고 엄마가 올려주는 거 먹으려고 꺼내서 잘 녹여놨는데 뒤에 있는 애가 아무 말도 없이 가져와서 벌컥벌컥 울 때 몇 번 움직였는데 물병이 하나도 없고 물이. 근데 걔는 나보다 훨씬 센 애여서 한번 얼굴 쳐다봤다는 걸로 아 그 자식 되게 찌질하게 구네 막 이런 말만 돌아오고 그래서 거기다 대고 아무 소리 안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물은 개물이 되는 거고 그래서 물을 2개 쌓으면 그 남은 물까지 가져가고 그러면 숙제도 아무렇게나 가져가고 나중에 심부름도 들어오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그 아이 아무나 담임 선생님이 손잡고 그래 너는 참 좋은 아이라고 격려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애들과 애들 사이를 잘 맺을 수 있게 전폭적으로 잘 배려하고 뒤에서 돕는 게 저는 담임 선생님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애들이 맺는 관계가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 들은 교과 선생님. 지금 이제 아마 지금 절정을 치달아갔죠? 우리 반에 들어오는 선생님들이 막 밥 먹고 있는데 우리 반에 방금 사교육 수업 맡은 선생님이 옆에 오셔서 막 식판을 던지 선생님 그 반 때문에 미치겠다. 돌아가신다고. 그 반에 새끼들 왜 그러냐. 내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진짜 막 밥맛이 떨어지면서 밥을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고 교실에 올라가요. 교실에 올라가면 조금 전까지는 아무 마음도 없었는데 방금 그 선생님이 누구는 뒤에서 뭐 수업 준비도 안 하고 떠들고 막 핸드폰도 하고 했다고 뭐라고 그러니까 막 안 했는데요 막 이러면서 막 똑바로 뜨고 그 말애들은 다 그러더라고. 걔를 방금 듣고 와서 걔들을 보면 진짜 그렇게 보여요. 그럼 점심시간에 와서 걔들이랑 하고 너네들 자식아 종료시간에 보자. 그럼 종료시간에 들어가면 공연히 이제 애들과 이제 한바탕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애들과 교과 선생님의 사이는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저는 올해 무슨 힘으로 지금 버티냐면 다른 반 이게 여기 와서 자랑하는 겁니다. 그 학교에서는 이런 얘기 했다가 맞아줄 것 같아서 애들이 참 착해요. 애들 참 잘 만났어요. 너무너무 순진하고 이뻐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마다 다 어떻게 이런 반을 맡게 되냐고 그러면 진짜 제가 이제 큰일을 치죠. 반을 맡은 게 아니라 첫날부터 그러지 않으면 죽을 줄 알고 내가 공부에 협박을 했다고 그러긴 하는데 들어오는 선생님마다 너무너무 좋은 반이라고 숙제를 해도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한다고 그리고 끝나면 꼭 쫓아와서 웃으면서 인사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힘이 굉장히 커요. 근데 반면 옆에 있는 선생님은 이상하게 반편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 반에 다 몰렸어요. 그러니까 찢잖아요. 얘하고 옆 붙으면 안 돼. 떼놓고 얘하고 옆 붙으면 안 돼. 다 떼고 난 뒤에 어떻게 떼는들이 붙었나를 검토했어야 되는데 컴퓨터 그 문제 때문에 저 검토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불행하게 그 떼는들이 거기서 결합을 했어요. 완전히 강력 에너자이저로 들어가는 선생님들이 보통 첫날은 애들이 딱 발톱 도사리고 있잖아요. 첫날부터 난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반 들어오시는 선생님들마다 다 사실은 어떻게 얘기하면 그 반에 들어가서 수업이 안 되면 교과 선생님의 문제예요. 그죠? 교과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감사하는 거 아닌데 한번 얼마나 갖고 신경을 쓰고 있겠어요. 교과 선생님이 그 시간에 어쨌든 내 방식으로 그 아이를 제압하거나 설득하거나 좋아해서 아니면 쑥과 마늘을 먹어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내 방식으로 끌고 와야 되는 건데 그게 쉽게 안 되니까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담임 선생님은 한 선생님만 그런 거 아니거든요. 보통 한 선생님한테 문제 제기를 받는 이거 뺐어야 되는데 우리 반 아이도 한 아이가 뺏겼어요. 그래서 미술 시간에 뺏어가지고 미술 선생님이 초임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핸드폰을 넘겼어요. 제가 이제 3학년 담임 중에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반이니까 그냥 믿고 주는 거죠. 그 애가 미술 선생님한테 왔길래 핸드폰을 달라고 해서 제가 여기는 핸드폰 주면 어떻게 되나요? 담임 선생님들 닮았을 때 틀리죠?
저는 제일 큰 거는 핸드폰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애들한테 그거 활용적인데 핸드폰은 이거 어쨌든 뭐 중등수 나올 때 나라에서 한꺼번에 제공을 하든지 중학생들한테는 이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가지고 있는 그 해당이 너무 커요. 그리고서도 진행 그래요. 우리 반 홀짝 일기를 쓰는데 홀짝 일기에 한 일이 수업 공부한다고 도서실 가서 나름 열심히 공부한 이야기를 썼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저한테 저 앞에서는 저는 경계를 잘 안 해요. 되게 어수룩하게 보이고 뭐든지 다 용서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이크 쓰지 말까요? 계속 잡음이 나는데 이게 배터리가 없는 건가 연결이 선생님들이 애들 가르치는 게 소요되는 그 어떤 것을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쓴 거 보면 분들 그랬었어요. 공부를 하려고 도서실에 오랜만에 가서 3학년이 돼서 이제 뭔가 여자친구도 좀 성적을 올려야 좀 하나 생길 것 같고 공부하려고 딱 가서 이제 도서실에 가서 앉아서 앉으면 애들이 핸드폰 책상에 해야 되거든요. 공부할 때 기본 없이. 근데 스마트폰 얹어놓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들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는 저거 받으면 공부 안될 것 같으니까 안 받고 그만 주워서 누르면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낼 수 없어요. 책상에 보내고 공부하는 척하면 금방 또 문자 와요. 그런 식으로 되면 3시간 안 됐으면 2시간 반 이거 한번 신공 문자를 펼쳐요. 그럼 3시간 돼서 나오면서 집에 온다고 나오니까 엄마가 기다리니까 가자고 그러면서 고생했다고 그 앞에 편의점 들어가서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엄청 마음으로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이랬어요. 스마트폰을 내가 사달라고 해서 사달라고 엄마를 졸라고 그렇지 그것도 사준 엄마거든요.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쓰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좀 부모님하고 우리하고 다 실수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애들과 관련한 지어서 굉장히 지금 굉장히 행복한 건 우리 반 아이들이 교과 선생님들마다 다 칭찬을 받고 있으니까 제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너무너무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저는 할 일은 뭐냐면 들어가서 애들한테 이쁘다 소리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이 막 이쁘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이쁘게 쓰는 거 그렇게 이쁘지? 그럼 애들이 그만 부재채가 선생님이 축구하는 식으로 말해도 선생님이 좋아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쁘다고 그러는 선생님 앞에 애들이 될 리가 없어요. 교과 선생님과 우리 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게 어떻게 도울 것인가는 이거는 굉장히 모두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 교과 선생님과 우리 반이 잘 돌아갈 수 있게 돕는 거는 사실 말을 듣는 분들이 스트레스 엄청 받거든요. 아까 제가 여관 선생님 말씀드린 말로 그 반 선생님은 막 온갖 선생님들이 와서 다 죽겠다, 힘들다, 또 튀어나갔다, 뭐 했다. 그냥 그 선생님은 거의 뭐 시신지경이에요, 시신지경. 청청했거든요. 조용히 있다가 선생님들 힘든 생기거나 그 반에서 내려온 애들 혹시 내가 안 해줬으면 그리고 바깥에 나가는데 제가 대신 손잡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 선생님은 교과 지도에 굉장히 공력을 기울이는 선생님인데 사실 좀 이따가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우리가 중학교 고3 이상은 학급 다니기 전에 국어, 교과, 한국 수학 선생님, 사회 선생님이기 때문에 실력으로 제압을 해야 돼요. 교과 시간에 1시간 동안 장악력이 생기면 장악력이 높은 선생님은 학급 운영은 적당히 해도 사실은 애들이 한 수쯤 적고 들어가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저렇게 수업을 이제 막 입안에 우리가 원하는 거 진짜 입안에 사탕 제비 쏙쏙 만들어서 넣어줄 줄 아는 선생님이면 학급 운영할 때도 우리를 그렇게 배려해주지 않는가 정도는 단수 빨고 들어오기 때문에 눈을 붓을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 힘들어하는 교과, 연구과에 잘 안 되는 상황을 이르렀는데 그 원인 제공을 사실은 선생님이었던 거였어요. 제가 보면 교과 선생님들이 한 번 정도는 모르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와서 그 선생님, 그 교육부 그 선생님 어찌 근데 제가 이겼어요. 제가 막 우리가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교과 선생님과 우리 반이 잘 지낼 수 있게 어떻게 도울 것인가, 애들이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진짜 고민하고 배려하고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면 학급 행사를 해도 이제 관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 저가 혼자 일기를 써요. 모든 일기 썼었는데 모든 일기 쓰게 되면 애들이 쓰면 댓글을 달아야 되거든요. 혹시 학교에서 일기 쓰시는 선생님 계시나요?
안 쓰시면 애들 파악은 어떻게 하시죠? 보면 다 파악이 되나요? 애들이 감추는 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빨라요. 아이들 선생님들의 저를 대처하는 방식, 남자 선생님을 대처하는 방식, 여 선생님을 대처하는 방식, 지네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거 하는 촉이 엄청 발달돼 있어서 굉장히 많은 걸 감추고 너무나 거짓말도 그렇게 애들이 들어간 상황을 파악하려면 애들로부터 정보를 좀 얻어내야 되는데 모둠을 구성을 해서 모둠 일기를 쓰게 하면 제일 좋지만 5모둠, 6모둠을 구성하게 되면 모둠 일기 5개, 6개 댓글 달아주다 하면 1시간 엄청 써야 돼요. 선생님들이 보통 20시간은 하루에 2시간 쉬는 건데 2시간 충분히 쉬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약간의 여력을 가지고 복도에 가면 도저히 하죠. 시간을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데 댓글 달아주다 하면 1시간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좀 밀다 싶었는데 수번호끼리 돌려 쓰는 일이 짝수번호끼리 돌려 쓰는 일이 글자 얘기를 써요. 살짝 안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애들이 이렇게 쓰다 나면 교과서님 얘기가 꼭 나와요. 미술 시간에 어쩌지 하고 어쩌지 했는데 애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 재밌었다 그러면 그거 내가 댓글 달아주냐고 신경 쓰지 말고 그 선생님한테 말해. 혹시 안 좋은 얘기면 감춰야 돼요. 근데 애들이 모든 게다 안 좋은 얘기 별로 안 쓰더라고요. 그 선생님에 관련된 긍정적인 이야기나 뭔가 정보가 필요한 얘기는 그 선생님 갖다 드려요. 좀 죄송한 얘기고 갖다 드리면서 우리 반 애들 선생님 되게 좋아요. 한번 읽어보고 내가 정보도 선생님한테 혹시 좋을 것 같아요. 부탁해요. 그랬으면 그 선생님은 얘기를 안 쓰시는 선생님이고 예를 들어 미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정치교실 들어가는 선생님이라 우리 반에 어떤 애들이 있는지 사실 잘 몰라요. 웬만큼 나대는 말이 아니면. 근데 읽어보니까 기억이 나요. 무슨 수업 시간에 누가 어떤 반응을 했는데 어떤 대처들이 애들이 되게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선생님 거기서 댓글 달아주면서 굉장히 공력을 달아서 댓글을 달아주거든요. 한 번 쓴 거니까 애들이 이만큼 했지만 그 선생님은 댓글을 이만큼 달아줘요. 그 선생님 머릿속에는 내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이런 선생님 저 뒤에 다 들리죠? 마이크 안 쓰게. 내가 이렇게 수업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던 반응하고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뭔가 긴장감이 풀어져요. 그 우리 반 수업들한테 앞에 지금 이게 내가 댓글 달아주는 걸 하면 우리 반에 들어올 때 훨씬 발걸음 좀 가벼워지고 인상적인 거죠. 어떤 분 같은 거 살펴보기도 하고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반 들어갈 때 진짜 엉키는 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반 예를 들어서 3만 6반이다. 3만 6반에 몇 명 치고 수업이 진짜 안 되는 반은 시간표만 봐도 머리가 다 지끈지끈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 반은 수업이 안 되나? 인도 진도도 유효하게 조절해가지고 맨 뒤에 배치해서 앞에 서너 반 충분히 수업을 한 뒤에 그 내공을 쌓아가지고 그 반을 수업을 해서 어떻게 그런 반은 진짜 들어가고 싶잖아요. 근데 어떤 반은 수업이 진짜 막 매끈매끈 풀리는 반이 있어요. 그게 연구를 안 하고 들어가도 그냥 얼굴만 봐도 풀리는 반이 있거든요. 그게 별거 아닌 거예요. 사실 그 포진되어 있는 몇몇 음대를 그런 거거든요. 몇몇 인상, 몇몇 분위기. 그런 역할, 이렇게 네 개체 역할만 살짝 줘도 선생님 우리 반에 대한 인상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선생님도 이런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요. 뭐가 엄청 많지? 밥 안 먹고 제만 들어 내이지만 해요. 선생님도 이거 자료 들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딱 이때 좋아요. 애들 들어가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이걸 나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에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서 악보를 달고 이게 항목을 달아요. 선생님 저 대견하죠. 그러면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쓰라 그래요. 그럼 이런 거 아무 부담 없이 쓸 수 있잖아요. 어제 친구랑 PC방 가려고 아버지가 배드민턴 시작해서 아버지 가족이라고 배드민턴을 쳤다. 선생님 저 대견하죠. 이렇게 써요. 어떤 놈은 우리 반에 담임선생님이 2명 있는데
담배를 하루에 3가지로 줄여요. 쌤이 4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신경 써달라고 하면 우리 반 애들이 들어와서 공치기를 하는데 공치기 하는데 누가 맞아가지고 목이 들어왔는데 남들한테 사과당하고 애들 공치기 못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칭찬 친구 한 명만 뽑는다면 쓰고 이유 쓰게 하고 학교 활동 시간에 한 명이 딱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데 지금 6월달쯤이면 알 수 없고 교과 선생님들이 우리 반에 들어와서 한참 고전 많이 할 때거든요. 그럼 이때 선생님 참 고마웠어요를 이렇게 댓글에다가 구체적인 내용을 쓰게 하고 이때 선생님께 참 미안했어요 쓰게 하면 애들이 여기다 부셔를 봤어요. 그럼 제가 우리 학교 선생님들한테 드렸는데 다들 하시더라고요. 학교 시간에 하시는데 그냥 당신만 보고 계신 거예요. 이때 선생님 참 고마웠어요. 이때 선생님 참 미안했어요. 담임 선생님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없거든요. 알고 있으면 뭐 뒷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저거를 파악해서 지금 우리 반에 들어오는 선생님들이 다 나의 동료고 친구들이고 동지들인데 그 선생님 무중지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이때 선생님 참 고마웠어요는 그 선생님이 뭘 했는지도 모르는 사실인데 애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사실들이 무척 많아요. 놀라운 사실들이 나옵니다. 그럼 저거를 다 뽑아내가지고 선생님별로 묶어요. 그럼 이제 국어 선생님이 몇 항목 달리고 수학 선생님이 몇 항목 달리면 국어 선생님에게서 편지 짤막하게 써서 국어 선생님에게 향한 고마운 인사를 다 정리를 해요. 수학 선생님에게 향한 인사를 정리를 해요. 이런 식으로. 일 맞죠? 기분이 맞죠? 편지를 써서 이거 제가 그냥 이런 편지를 관심이 많으니까 하시려서 한 건데 내가 각지에 뽑아드립니다. 제가 우리 반, 사반 재작년 반인데 진짜 낮은 애들만 있었어요. 교과 선생님 얼굴 보기 미안할 정도로. 이렇게 앞에 딴짓 많이 하는데 우리 반 애들 잘 끌고 나가셔서 고맙다는 거. 그런 누가 뭐 이런 생기가 써봤더니 선생님이 이런 대목에서 이런 대목에서 이런 대목에서 애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하더라. 우리 반이 지금보다 손톱만큼이라도 나아진다면 이건 다 선생님의 은공이고 덕이다. 선생님 진짜 고맙다. 라고 편지를 써서 선생님 가신 뒤에 있는데 주면 좀 민구스럽잖아요. 귀찮아. 퇴근하시고 난 뒤에 책상에 올려주면 어제 우리 반 때는 진짜 막 시계 팍팍 보면서 책상 위에 시간표 보니까 또 우리 반 있는데 막 신나하시거든요. 그럴 때 내 편지 봉투가 옆에 있고 꺼내보니까 그래도 그 중에 그 나 때는 반 중에 몇 명은 내가 했던 일을 행동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라고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저걸 하는 이유는 저도 저런 거 하고 싶거든요. 제가 했던 수업에 대해서 애들이 선생님 이런 거 고마웠어요 라는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충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실은 우리가 하는 수업에 대해서 애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어느 지점에서 피드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근데 지금 교원평가라는 그 툴로 묶였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우리 피드백이 사실 상세하게 잘 안 되잖아요. 저런 대목. 그래서 주로 선생님이 그래도 최소한 일주일을 버틸 배터리는 충전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반에 들어오는 선생님을 돕는 것이 사실은 저를 돕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노여운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우리 반에 들어오신 선생님이 마음이 한결 풀어져서 들어오셨는데 애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한결 수용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수용의 폭이 넓어지면 애들하고 싸울 일도 적어지게 되고 싸울 일이 적어지게 되면 애들이 그만 민감하지 않아요. 선생님이 오늘은 뭔가 잘 틀리시나? 기분이 좋으신가? 그러면 그냥 이제 고개 숙이고 있던 분들도 고개를 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돈을 키워야 되는데 여기 부장교원선생님 와 계시지만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선생님만큼 외로운 존재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끔은 차마 말을 표현해서는 그 아주 미묘한 불욕감, 모욕감 같은 거 수시로 느끼잖아요. 무력감, 당혹감, 내가 꼭 이런 데 있어서 해야 하나? 이런 섬세한 지점까지 교장 교감선생님이 잘 못 챙기세요. 그건 우리들밖에 몰라요. 바깥의 사람은 더더구나 몰라요. 그래서 이 외로운 수양을 아는 사람들, 바보 사정은 바보가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지원하면서 끌고 나가는 거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내공을 다지는 일이 아닌가.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관계를 어떻게
올 것인가의 문제가 이제 닥쳤는데 이거는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 반에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여성 아이가 튕겨져 나와가지고 혼자 조금 있다가 못 견디겠으니까 도서를 맨날 도서실 가고 도서실을 다도망하게 꼽히고 이러는 거예요. 도서실에서 다도망하게 꼽히는 10명 중에 5명 정도는 전부 부정합니다. 왕따예요. 혼자 표시를 못 쓰니까 도서실 가서 책임을 척하는 거예요. 걔들 책 무지만히 빌려요. 다 읽지 않습니다. 그냥 쭉 한번 떠보고 안 나고 쭉 하면 안 나고. 그래도 데리고 얘기할 때 눈물겨운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아이들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건 선생님 잠깐 그 수다 상담한다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그게 적응이 전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년 돼갖고 어쩌지 친구를 잘 만난 덕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풀어질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제 우리가 배려하고 애프터 서비스 되면서 내년까지도 챙기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은 좀 뒤에 하는 제가 무엇을 할 것인가 6개를 정리한 부분에서 조금씩 제가 겪었던 실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최고의 관건 아니겠어요? 우리의 의사 전형 카리스마는 어디서 조 선생님 수업 들어가시면 애들이 조 선생님 조금 애들이 무서워하니까 전부 가지런히 책상 위에 손 올리고 어서 오자 선생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업을 기다릴 수 있겠다. 대부분 선생님도 그렇게 하시나요? 들어가면 애들이 전부 책상에 가지않아서 빵씩 무서워 지으면서 교과서와 책을 들고 기다리고 있나요? 그리고 또 거의 막 날아다니죠? 막 선생님이 막 울고 짖어야 봐주는 듯 한 5분 사이에 앉죠. 그러다 힘 다 빠지죠. 그리고 앉아서 다시 졸기 시작하죠. 그랬는데 그랬던 반이 내가 복도를 지나가는데 전부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앉아서 수업을 듣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때 막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대박 4시간을 막 완전 나대다 정말 시간을 그게 이제 카리스마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최근에 경험했던 최고의 카리스마는 우선으로 부감 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도 신서중학교에서는 전설로 하답니다. 제가 그 유령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학생부장님 하실 때 점심시간이면 막 애들이 운동장에 잔뜩 나와 있잖아요. 골키퍼가 한 10명씩 돼요. 중국은 15개가 돌아다녀요. 남자들 다 그냥 막 진승대처럼 나와서 초원을 길쭉한 편이었어요. 대부분 사실 왜가 안 신고 있어요. 시대하지 마시고 있어요. 유선 선생님은 제가 유선 선생님이랑 여기서 운동장에서 만났어요. 한번 저 선생님이 유력을 한번 볼까? 선생님이 이제 저랑 같이 있었는데 폴라를 빼더라고. 폴라를 쫙 보고 사진 쫙 하니까 그 넓은 운동장에 수백명이 홍해처럼 갈라져요. 신발 신는 놈도 다 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죄 없어도 교감 선생님이 막 그러면 일단 치고 갔어요. 근데 그런 카리스마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어숙하게 생긴 사람은 평생 애들한테 감히 사랑하는 거 아닌가? 고통스럽습니다. 교감 선생님보다 한 수 위에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디 연수 자리에 말씀드리는데 이걸 싫어합니다. 최 선생님입니다. 전문 선생님인데 약간 몸도 좋고 전설로는 주의를 했다고 떠오르는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저는 선생님 하는 1년 내내 교실에 휴가 안 돼요. 휴가 한 개도 없어요. 어떻게 알려드릴게요. 해보시면 해보세요. 비기를 전해드립니다. 비기. 애들이 3월 둘째 주까지는 아직 분위기가 덜 빠져서 종례 시간이면 일찍 가요. 선생님 아까 좀 자리에 앉으려고 조용 척을 해요. 그러다 3주쯤 지나면 이제 간을 이미 보는 게 끝났기 때문에 선생님이 와서 보러 다니는 걸 많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한 3째 주쯤에서 종례 시간에 9시 들어가면 몇몇 명 보러 다니면 선생님 왔다고 쫓아와서 앉고 야 앉아 조용히 종례 빨리 끝내야 되겠다. 이러는 사이를 선생님이 말없이 치킨을 주고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럼 애들 이제 눈치 있는 애들 빨리 앉아.
그러고 한 바퀴 반쯤 못했지만 애들이 눈치가 있으니까 조용히 시작했어요. 완전 조용해지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뚜벅뚜벅 걸어가지고 복합자리에 딱 섰었지만 애들이 야 이거 무슨 일 있나 보다 시대가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변을 긁어버리는 눈치 빠르면 이거 선생님이 우리가 쉴떠없고 더럽다고 뭔가 지금 흔들려고 그러는데 잽싸게 막 고개를 선생님이 향하고 막 숙여서 쉬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긁어버리면 교탁 주변에 쉬면 안 떨어지잖아. 그럼 그 중에 작은 휴대폰 하나 줘가지고 한참 쳐다보다가 입에다 넣는 거예요. 입에다 넣고 애들 눈을 놓치지 말고 휴지를 꼭 씹어서 먹는 거예요. 애들이 완전히 사색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휴지 먹고 있잖아요. 휴지를 꼭꼭 씹어서 먹다가 꼭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약간 왕복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애들이 이제 눈도 깜빡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 딱 한마디 하신대요. 앞으로 자기 주변에 쉬는 자리에다 먹는 거예요. 나오시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집에 못 간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안 놀래도 선생님이 여러 번 경험했으니까 또 교과서 표지는 비일부팅되기 때문에 씹어도 뻥같아요. 그런 거 아니고 이제 뭐 적당한 모르겠죠. 선생님이 몸도 휴지를 먹었는데 어떤 놈이 휴지를 버리겠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4월 말쯤 4월 중순쯤 하면 저기 환경문이 하잖아요. 그만 또 꽃도 물을 창창해요. 화분이 쭉 있어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4월달이면 환경이가 정신해가지고 창가를 막 준다다 보니까 얘들아 바깥에 먹는 거 화분 하나씩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키우면 심성도 좋아진다는 거. 그럼 나가요. 그럼 애들이 휴지를 먹어서 선생님 사와요. 저는 창가에 허브를 키워요. 그럼 막 온갖 잔소리 많은 허브 하나 사오는데 그 선생님 하면 막 거의 막 이런 아름드리 허브를 막 엄마 시켜서 막 짱했는데 여기 낳자면 못 놓잖아요. 그럼 애들 뒤에 사물함까지 놓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선생님 와가지고 와 저거 허브하고 옥수수가 얼마나 좋네. 눈도 이뻐 보이잖아. 근데 잘 키워야지. 따끔하게 봐주는 거고 꽃 죽으면 너네도 죽는다. 그러니까 저 뒤에 사물함에 놓여있는 화분은 선생님 먹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빨리 가서 이거 교대해야 되잖아요. 그만 뭐 말 안 해도 안 돼. 제일 좋은 날. 누구나 그럴 수는 없잖아. 나는 내가 쫙 여기다가 휴지를 하나 놔주시면 애들이 여기 있는데 그런 됩니다. 자, 본인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교사 진영과 권위를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내 수업 시간에 내가 수업으로 장악할 수 있으면 수업으로 애들과 호흡하고 감동을 줄 수 있으면 다른 학급을 맡으면 이미 소문이 나고 저희 수업은 너무 재밌어 너무 좋아. 그런 선생님 진영을 맡으면 뭔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별로 애들이 노여하지 않아요. 애들이 쉽게 노여하는 건 선생님이 나를 뭔가 단속을 하고 싶어 한다. 저 눈 좀 봐. 나를 잡고 싶어서 좀 어쩔 줄 모르는 눈빛이야. 이럴 때 아니면 챙길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거기다 들어가 실내와 너 핸드폰 그러면 딱 첫 마디가 곱게 나오지 않습니다. 핸드폰 안 하는데 왜요? 근데 편한 선생님 야 핸드폰 선생님 죄송합니다 하고 집어넣어요. 요게 바로 이제 그 선생님에 관해서 사전에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가 어떤 레포가 형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국어이게 참 행복합니다. 선생님들 계시나요? 반갑습니다. 5시간 들어가기 때문에 4시간, 5시간 들어가기 때문에 한 반에 대해서 자세히 할 수 있어요. 그 쓰기라면 또 막 구석구석 알 수 있어요. 그럼 나대는 소작품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요. 이야기할 거리가 없으니까 걱정을 해요. 사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리가 있으면 눈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야기할 거리가 없으면 이렇게 아래를 붓게 돼요. 그럼 틀림없이 막 들려요. 신발이 걸리고, 못생기게 걸리고. 그런데 국어 선생님은 좀 전에 글 쓰게 돼서 저 자식이 어젯밤에 무슨 일 했다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럼 지나가다가 손잡고 얘기하고, 어느새 너 어떻게 됐다며 어떻게 됐어? 계속 안 풀려고. 그럼 어디야, 어떡하냐? 그거 큰일이다. 하고 해결을 못 해주더라도 굉장히 분조의 말을 하고 내려오고 다음날 올라가는 실외화를 신고 올라가는 걸 보면 얼마 왜 신발 안 바꿔 신어? 그럼 이제 뒷머리로 손이 갑니다. 그래서 선생님 교실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하고 막 날로 올라가요. 이 교과에서 애들과 어떤 설득력을 짓는 매우 중요해서 공부를 많이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한 10년 정도 공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리스마 문제입니다. 카리스마는 어디서 볼까요?
교감 선생님은 이게 카리스마의 품성이 있는 거예요. 딱 쳐다보는 순간 애들이 이렇게 약간 오줌을 지금 흘리는 어떤 그게 되는데 저 앞에서는 애들이 어깨가 올라가거든요. 여기 있는 여선생님들 다 그런 경험 했을 거예요. 애들이 만만히 보잖아요. 자기보다 작지. 어디서 올까요? 저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작은 거 하나를 결심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일관성이야말로 어떤 아주 작은 여선생님도 아주 연약해 보이는 여선생님도 저같이 어숙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 가지고 밀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수많은 회원님 계시는데 그 반은 이상하게 큰 파들이 모여갖고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 선생님이 자기의 미모를 약간 앞세워서 내가 너희들이 사랑하고 싶은데 담배 때문에 진짜 사랑할 수가 없다. 그래서 몇몇 애들에게 선생님이 딴 건 모르지만 몇몇 담배 피는 거는 우리는 담배만 피는 게 아니라 그거와 약간 허세에 의해서 생긴 권력적인 모든 만병의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어쨌든 정리를 하겠다. 1년 동안 담배 끊을 하고 하자. 내가 피면 얼마나 피겠는가. 그래서 그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사탕이 하나라도 더 주고 그래서 오는데 그중에 나머지들은 이제 그 선생님에 의해서 사전에 막 팝콘담에서 정리하고 두는 게 나왔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그렇게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그 선생님에 대한 엄청난 신뢰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좀 미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가 피던 담배 주가고 선생님한테 반납을 했는데 보통 안 피는 담배를 피더라고요. 한라산. 담배도 피던 거거든요. 한라산을 피워서 제가 그 다음에 지금 피고 있습니다. 한라산을 저한테 주고 그게 일주일 전인데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한라산을 받으면서 약속을 했나봐요. 금연치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9,000원 많이 들어가면 일주일에 2번 가서 번 많이 들어가요. 6번 이거 많이 받던데 내가 6번 따질 거 못해주겠는가 하고 지금 2번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그동안 몇 주 동안 담배를 지금 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한테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하는 결심하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 무지 힘들거든요. 무지 힘들기 때문에 저게 카리스마잖아요. 보통 우리는 워낙 일이 많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뭔가 좋은 일을 시작해갖고 우리는 이것도 할 거야 저것도 할 거야 하면 3월 4월 잘 못 넘겨보죠. 3월 4월 못 넘기면서 이제 6월달쯤 되면 아직은 따라서 많이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하다가 저 까먹을 텐데 뭐 어릴 때 뭐 하지만 이거 까먹을 텐데 뭐 지금 화가 나서 그러면 공수만 넘기는데 이게 다 계산되어 있거든요. 저는 뭐 하면 선생님 끝까지 가. 집에 무서운 선생님이야. 그러면 애들이 굽히고 들어오죠. 애들은 애들이어서 선생님이 제가 막 반항을 하더라도 뭔가 우리 조리를 한번 해보자. 주로 우리 아침이랑 30분 동안 책을 읽었거든요. 책 안 읽으면 보고 너무 수가 많이 늘게 되는데 사람 많은데 너희들한테 수가 많은데 책이야. 그럼 처음에 들어가서 책 안 갖고 오는 분들 독도 내보내고 뭔가 전투를 벌이면 처음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다가도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가면 책 안 갖고 오는 자기 자신이 당연히 주인이라고 믿어요. 이 일관성이 생겨요. 이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숨이라는 말을 제가 좀 너무 어마어마한 말이라서 그런데 그냥 정리하니까 그냥 우리가 마음속에 좀 생각하고 있을 때 담임 교사로서 첫 번째는 애들과 관련돼서 이거 소리 어떻게 낮추나요? 컴퓨터 잘 못했어요. 아이를 내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데 담임을 맡기고 나는 여기 한 점을 정말 참 어렵습니다. 요즘 운명 중에 애들이 내 거를 여겨요.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엄청 노여워요. 진실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그 선생님 말 보면 되게 또 섭섭해하고 어떻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애가 지각을 해요. 근데 애들이 지각하는 건 역사가 있는 거죠. 이게 아주 누적돼서 오는 것은 걔라고 레이지 교감 선생님 기다리는데 감동적인 거 같고 걸려서 뭔가 구박받고 들어오고 싶어서 일찍 오고 싶지 어쩔 수 없는 뭔가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기초 되면 이 한 그룹 지각생 생기면 딴 애들 파국파 때문에 단속을 빨리 들어가야 지각하지 말아야 왜 지각했어? 늦지 않았어? 일찍 일하지 마. 희망했는데 내일 일찍 와라. 내가 너 눈여겨볼 거야. 다음에 또 지각해. 그래서 너 선생님 지각하지 말라 그랬지. 한 번만 더 지각하면 너 뒤진다. 그 다음날 뒤질까봐 지각 안 해. 그리고 그 다음날 지각해.
우리 학교가 노력한 거예요. 필사적으로 노력. 다음날 지각하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선생님 지각하지 말라 그랬지. 너 선생님 무시한 거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얘는 선생님이 싫어서 지각한 거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싫어서 지각하는 게 아니라 지 역사적인 사건 때문에, 지 역사적인 그 습관 때문에 지각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갑자기 내 문제로 돌려오는 거예요. 너 새끼 나 싫어하죠. 너 앞으로 까보면 되죠. 얘는 사실 그게 아닌데 언덕별에 선생님이 싫어하는 애를 규정된 거예요. 이게 이제 애를 내 거로 여기 가장 전형적인 예거든요. 사실 얘라고 잘 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 지각하는 애, 왜 지각을 하는가, 그 지각의 원인을 살펴서 뭐 힘들긴 하지만 얘가 집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지각하지 않을까 하고 우리가 애를 내 거로 여기지 않는 순간 제일 먼저 대두되는 단어가 돕는다는 단어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도울까? 지각하는 게 선생님이 어떻게 도울까 하면 좀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학생 생활지도 바꿔가지고 엎드려 혼나고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손잡고 끌고 가고 끌고 일단 머리부터 숙여요. 잠깐만 쳐다봐요. 그러니까 옆에 앉으라고 선생님이 뭘 도와줄까? 그럼 내가 갑자기 당황해요. 도와준다니. 그러는데 그래서 조금 얘기를 해보다 나면 제가 이런 상황인데 선생님이 요거 정도만 봐주시면 제가 한번 고쳐볼게요. 이렇게 이제 협상으로 나가게 하는데 어쨌든 애를 내 것으로 여기는 순간 내 앞에 애들이 모두 같이 일어나야 되고 내 말을 잘 따라야 되고 이런 울타리가 생기는 거고 애들 요즘 애들이 겪고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잘 울타리 안에 단속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애들하고 선생님과 어마어마한 신경전이 벌어지는데 신경이 벌어지는 선생님들이 합니다. 이게 또 30분인 영광이에요. 집에 가서 가슴을 쭉 뜯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래서 이걸 애들 여기 아니면 애들 버리는 뭔가 진승적인 작태를 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연민의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인 요소입니다. 아, 저 불쌍한 자식. 저걸 어떻게 도울까? 라고 생각하면 한결 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상황을 디자인을 하는데 우리는 이거 아무도 일상생활이 안 차. 시간을 좀 가진 몇 분 됐어요. 4시 반에. 이건 뭐 일상생활을 물러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이벤트에 강해서 이벤트만 잘하고 일상생활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권력구가 생겨요. 포장됐지만 그 안에서 막 늘 혼나는 애 있고 뺏기는 애 있고 그렇게 편하지 않지만 내 고통스러운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이 예정되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꼭 그 말씀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의견을 준비하는데 어떤 분들일까요? 우리가 거액의 수표, 뭐 1억짜리 수표, 10억짜리 수표를 주머니 속에 갖고 있다고 반가운 친구 만나면 차 한잔 사줄 수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뽑아줄 수 없고요. 그렇지,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 좀 몇만 원이라 주고 차비가 또 이거거든요. 그 억짜리 수표를 헐어서 몇만 원, 몇천 원짜리를 만들어놔야 손에 돈이라도 주어주고 살아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육 철학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교육 이념들 다 추천해요. 그런 건 일종의 거의 수표 같은 거예요. 그거를 헐어서 나만의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 어떤 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만의 방식. 그런 게 없이 그런 게 교육 철학만 가지고 애들 결국 만날 수 없습니다. 교육학자에게 중학교 와서 애들 일주일 가르치다 보면 한 이틀 가르치고 전부 은퇴하시거든. 론은 결코 먹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방식인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주로 쓰는 게 이겁니다. 애들과 어떻게 만나갈 것인가. 제가 요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기도 굉장히 영향가 있고요. 지금 써도 가능합니다. 저는 가끔씩 한전에서 써요. 애들 딱 보내놓고 교실에 앉아있으면 진짜 애들 때문에 열받는다. 진짜 열받는다.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애들 다 보내고 난 뒤에 여기 앞에서 한 3번째쯤 앉아보세요. 앉아있으면 전혀 새롭게 보여요. 이 교탁 앞에 있는 내가 보여요. 교탁 앞에서 내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표정으로, 내가 얼마나 짜증난 표정으로 애들을 닥달했는지가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딱딱한 의자가 느껴져요. 여기 앉아서 이 새끼들이 6교시 동안 내가 선생님들한테 치달렸을 텐데 6교시 때 얼마나 짜증났을까. 이게 보인단 말이죠.
그럼 애들한테 조금 너그러워져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뭔가 여기서 책 하나 주저줄 한 2줄이라도 편집성으로 아무나 애들 아침 시간에 선생님 편지가 있을 때는 매우 경건하게 앉아있습니다. 가끔씩 내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들어요. 가끔씩. 제가 아주 영향력 있게 쓰는 게 쪽지 통신인데 아침마다 주는 통신이에요. 이거 쓰시면 보여주고 제가 오늘 만든 거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 일 많잖아요. 전달상 쪼이 많아요. 선생님이 말이 많으면 애들이 안 들어요. 부부 사이에 서로 잔소리가 심한 건 잔소리가 심하면 안 들으면 귀퉁이가 흘려요. 말 안 하다 걱정되면 한마디 날려요. 너무나 말이 많은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말을 줄일까 싶어서 저는 또 까먹은 것도 많아서 여기다 이렇게 처음 많은 다음날 애들 명단도 쓰고 여기에 기본 규칙을 다 써서 줍니다. 다 준비된 교사예요. 청산부는 얘들아 이렇게 할 거야. 규칙은 정식으로 정해주면 이렇게 할 거야. 주변에 이렇게 돌아오고 이만 시간은 이래. 선생님 대빵 친절한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만 잘만하면 완전 잘 도울 수 있어. 끝내겠습니다. 사람들한테 우리 대학실로 갑니다. 스스로 와서 판단할지 여기에 모든 걸 다 적겠습니다.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부지부지하게 했던 얘기 또 하고 이러는 거 완전히 초딩 마인드입니다. 초딩 마인드. 그대들 뭐 이미 어른입니다. 내 봅시다. 끝내요. 애들이 완전 긴장해요. 다음 이제 사실은 저 이거 일주일에 한 2번 전에 그리고 회장 그냥 뽑을 때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던지는 해버려요. 시현이는 차분하면 회장을 어쩌고저쩌고 한다. 중앙에서 앞에서 추천했다. 후보자 이렇게 망한다. 가지고 여기다 공지하고 언제 투표한다. 그리고 애들 관련된 사항을 여기서 다 씁니다. 가는 애들 이름 많이 올려줘요. 애들 여기 이름 올려 되게 좋아해요. 이름 올려주고 투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 여기다 공지하고 투표한테 확정됐네, 누가 확정됐네, 그리고 주관 한다고 이거 누가 주고 완전 잘하네. 선생님 그런 일이에요. 그리고 왜 우리 아주 굉장히 뭐 많이 걷잖아요. 그죠? 애들한테 많이 걷는데 선생님들 싸움고 있어봐야 이거 죽은 정보예요. 그냥 애들과 같이 공유한다는 거를 여기다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 활용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그런 애들은 지가 냈던 얘가 여기서 공지되고 해서 얘가 누구야? 둘러보게 되면 친구 사이를 돕는 게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애들과 애들 사이를 돕고 선생님에 관련된 와 어제 선생님이 선생님 가다 만났는데 그 선생님이 와 내가 얼굴 바꾼 걸 좀 추천하대. 완전 기분이 좋아서 선생님이 이틀 뒤에 너희들에게 어마어마한 권리를 주겠어. 돈 있는 사람 아직 돈 사먹고. 이런 식의 너무나 무슨 여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거 정말 여기다 씁니다. 각각 행권을 뽑는데 행권에 그거 있어요. 문화상품권을 포함했습니다. 애들이 죽이려고. 그리고 이거를 다 하는데 그분도 이걸 정하고 CA가 정해지면 이걸로 주면 뭐 갖고 애들 체크해가지고 문제가 쓰고 웬만한 사항을 이렇게 전달하는데 저는 이거 아침에 저녁에 집에서 만들고 아침에 주거든요. 이거 나눠주면 애들 조용해요. 그러면 저는 가면서 애들 뒤통수만 쓰다듬고 좋댔던 애들 야 괜찮냐? 한마디로 나는 어젯밤에 약간 시간을 투자한 대가로 엄청 의외롭고 자애롭고 이런 게임으로 물론 제가 이렇게 이거 꼼꼼한 거는요 그냥 아무렇게 해야 돼요. 제가 편집병이 좀 있어요. 우리 편집장을 3년 했었기 때문에 편집이 안 되는 걸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경이에요. 이거 보면 이 사람 이거 다 조절한 거예요. 사실 이거 합니다. 내가 미쳤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 그리고 이제 아까 선생님 이거 매일매일 이 거리를 어떻게 개발을 해요? 그런 꼭지 이거 이런 자료를 선생님들 대견하죠. 그래서 여기서 써내면 이거를 연재를 해요. 연재한 것만 쓸 거리에 넣고 계속 읽을 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가끔 여기다가 이제 뭐 축구 같은 거 하면 애들 축구 좋아하잖아요. 축구 스코어 맞추고 내기도 하고 여기다 온갖 걸 다 합니다. 가끔 이제 상황 같은 이런 거 있어요. 2학년 애들 생활 기록부 해서 재밌는 생활 기록부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반 화제가 된 인물 생활 기록부 종합반달 사항을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평가받은 애가 있는데 누구일까요? 하면 몇 시까지 공무 마감 어디까지 공무합니다. 잘 모르죠.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2학년 때 이런 평가를 받았었구나. 얘 대단했었나 봐.
홍성원 선생님한테 제가 파일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한 학기 한 2번쯤 해보면 좋을 몇 월달 우리 반 이야기 요구하고 혹시 훌자기를 하시게 되면 그게 잘 들어가지거든요. 앞에 어딘지 애들가 뭐 하냐 기름칠을 잘해야 돼요. 뭐 주면서 야 자식아 해봐 하고 앞에 선생님이 딱 하고 있으면 애들 안 해요. 뭐 갑자기 막 분위기 딱 잡고 내가 무슨 일 있었는데 와 그거였어. 우리도 이거 한번 해보자. 애들이 칠판 내용하고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눈빛과 표정을 보는 거예요. 앞에 기름칠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뭐 훌자기도 앞에 보면 이렇게 쓰고 저렇게 써라 그 샘플을 신월중학교 때 쓰는 거예요. 신월중학교 때 썼던 샘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신월중학교 애들이 제법 적정한 기준이 돼요. 그 보통 애들은 좀 착하게 없어요. 수행평가 다 하면 안 해요. 아니 이거 해서 엄청난 칭찬이 돼야지 칭찬 없으면 금방 쓰러져요. 저는 여기다 터무니없는 시간을 많이 썼는데 이걸 응용한 선생님이 그냥 학교에서 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20% 했을 때 109개 없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매일매일 하는데 다만 여기 어떤 선생님이 학교 전달사하고 다 채운 선생님이 있어요. 애들 다 버려요. 저거를 저는 이제 밤새도록 만들어서 줬는 다음날 청소단한테 버리는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실로 거기 실로가 딱 붙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는 자기 스타일에 맞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정석 호소형이에요. 그래서 거기 신발 자국 이렇게 쓰면 혼자 그 쪽지 통지를 칠판에 붙여요.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써요. 크게. 차라리 날 밟아라 이런 거. 그리고 다음날 오면 다른 게 어떤 의미에 저거 누구 건데 말고 다음에 가능한 안 버리려고. 선생님 좀 길어서 진짜 죄송한데 저희들은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런 연습도 퇴근 시간을 옮겨가면서 가끔 막 내눈내고 어디 가서 연습하고 이런 것들을 누가 알아주지 않거든요. 누가 알아주긴 안 알아주고 내가 내 행동 하나로 우리 반 누군가 내 소속이 받는 누군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흔드는 쓰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행복에서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 이건 외롭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으쌰으쌰 해갈 수 없고 선생님들이 행복하게 사시는 애들 행복해진 거거든요. 교장님들하고 선생님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겠지만 스스로 행복하려는 노력도 해야 됩니다.